자, 점상노트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너무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말을 빨리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지난주에 이어 트럼프 트레이딩 석유 LNG 관련 이슈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과시욕을 자신이 엄청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굉장한 가시욕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색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지금 과시욕. 우리가 보통 두 마리 토끼도 잡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능력을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마리 토끼가 뭐냐? 첫 번째 토끼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예산 축소. 아니, 지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축소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은요, 지난번에 팬데믹 때 엄청난 부채를 발행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1년에 나가는 이자가 1,0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걸 줄이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터 축소, 예산 축소해서 이자 비용 나가는 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슈. 자,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의 공약이었죠. 세금 감면, 법인세 감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도 감면해주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지율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마가, Make America, 그리고 Great Again. 자, 미국을 위대하게 이 세 개를 한 번에 잡겠다 하는데요. 자금을 줄이면서 투자를 덜하면서 이 세 개를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트럼프를 그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세를 이용해서 지출도 축소하고 그리고 시설도, 노후된 시설도 현대화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디서 돈을 훔쳐오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생각해낸 게 바로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자, 니들 우리나라하고 지금 무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서 소비해주고 있는데 니들 흑자나고 있지? 그거 다 토해내. 거의 뭐 깡패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탁월한 그런 정치색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 트럼프가 아군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적군일 때는 너무 싫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트럼프가 거의 구세주격으로 올라오고 있다. 물론 지금 평가는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역사에 남을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트럼프는 바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무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 폭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 강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천연가스와 그리고 석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요거를 수건 사업화, 즉 미국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걸 수건 사업해서 이 산업 규모를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걸 하려고 딱 프로젝트를 끌어봤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냐? 자, 이미 미국은요, 친환경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다 팔아먹고 해체를 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이 천연가스 생산 자체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역량이 부족해요. 자, 그리고 유통도 좀 어렵습니다. 보통 미국은 자체 생산해서 자기네가 썼지 수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는 자국 내 생산을 해서 유통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게 노하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실현이 불가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업들한테 니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기업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것도 지난번에 바이든처럼 정권이 교체되면 사업 중단시키는 거 아니야? 우린 못해. 나 죽어도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트럼프조차도 이걸 기업들의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자국 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자금 유치가 가장 큰 문제죠. 근데 하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면 리스크 때문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동맹국에 대해서 뭐 캐나다, 멕시코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일본도 예외 없습니다.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도
당근책도 지금 또 동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근책은 시장에 뭐 부각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미 시장에 트럼프 쪽에서는 이미 당근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포함할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우리 정부를 한번 요거를 바로 대입을 시켜놓으면 답이 딱 나올 텐데요. 일단 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자동차 엄청나게 팔고 있죠. 거의 수출국 1위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니네 한국 정부 이거 수출 축소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근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하기 싫으면 니들 미국의 이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해라. 니들 참여하면 무역 흑자 규모 우리가 상쇄시켜 줄게. 그리고 그 노력도 인정을 해서 보통은 이 미국의 원유를 사오게 되면 전체 무역 흑자 규모의 10% 정도가 상쇄가 되거든요. 이걸 좀 더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우리가 좀 더 봐줄게. 노력이 가상해서 이렇게 봐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한국 기업들한테도 또 유화책을 좀 쓰겠습니다. 한국 기업들 알래스카 원유의 도입 시 니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하는 말입니다. 사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니들 지금 중동에서 비싼 원유 사고 있지? 그거를 우리 거 사용하면 아주 저렴하게 줄 테니까 우리 거를 사용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미국에 뭐가 없어요? SOC. 인프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신에 니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이걸 퍼가 우리가 그러면 싸게 줄게. 그렇게 지금 유화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싸냐? 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LNG를 중동에서 오고 있잖아요. 중동산이나 멕시코만에서 LNG를 가져오게 되면요, 입방미터당 9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알래스카산을 개발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6.5달러 정도 된대요. 뭐 최대 30% 가까이 DC가 되죠. 이게 뭐 입방미터만 보면 별게 아닌데 1년 내내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량 자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1년에 쓰는 그 에너지 비용에서 30%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가스비 엄청 나왔죠. 거기서 30만 원, 60만 원 나오시면 굉장히 많아요. 30%쭉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한테도 이런 유화책을 좀 쓰고 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또 빨리 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에 참여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 관광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설치를 안 하고 관광만 갖다 대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만 1.4조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이 관광을 절대로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가 무려 1,300km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관광, 철강 다 관세 때리고 있잖아요. 이 관세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지금 철강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 수 있는 게 1년에 260만 톤밖에 안 돼요. 쿼터로 묶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바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실보다 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시게 되면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재료가 나왔으면 이미 관련주들이 다 올랐다가 우리가 수익 낼 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주가들이 막 올랐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다시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대출 보증해 줄게.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줄게.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싸겠죠. 조달 비용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진행 중이고요. 조만간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또 우리 기업들이 혼자서 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한미 실무 협의체 본격 가동해서 여기서도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즉 지금 가스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 두 개만 나와준다고 해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딩 석유 LNG 관련주 지금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만 해도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 40개 넘게 나와요. 그중에서도 제가 골라서 나왔는데도 압축을 했는데도 18개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주목되는 종목만 몇 개만 좀 찝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관광과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갔던 종목들이 바로 요 맨 위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동양철관, 넥스틸, 휴스틸.
그리고 밑에 하이스틸, 대동스틸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상한가 한 방 혹은 한 20% 상승 나오고 조정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 두 방 가까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훨씬 더 강력한 재료가 좀 있습니다. 요거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밸브 쪽 최근에는 좀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LNG 개발이 되게 되면요, 이 밸브 쪽도 꽤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 화성 밸브는 국내 1위의 그런 기술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은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하고 밸류체인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미국에 진출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LNG를 캐면 뭐예요? 여러분들 LNG가 캔다고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LNG를 미국이 수출했을 때 이걸 받아서 쓸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 뭐 일본,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LNG는요, 가스로 돼 있잖아요. 액체가 아닙니다.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준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요거를 LNG 개발할 때 콕콕 집은 나라다가 바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죠. 중국도 지금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즉 LNG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길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유럽은 거의 난방을 LNG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좀 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시죠.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이 종목은요, 넥스틸의 최근 오늘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한가 한 방, 두 방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여기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새로운 모멘텀 나오는 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국내에서 협의체가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탄핵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마무리가 되려고 그러면 다음 주 어느 정도 선고 기일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 국내 협의체가 나오려고 그러면 다음 주 중반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상호 관세를 매기는 게 4월 2일이죠. 그때까지는 요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계속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짧게 보면 다음 주에, 좀 길게 보면 4월 2일 이후에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신다 그러면 저 같으면 좀 기다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좀 기다릴 것이냐, 바로 이 가격대. 자, 여기 지금 오늘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갔다가 이전에 지지 나왔던 라인, 여기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14,000원에서 13,000원. 이 부분이 오히려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넥스틸이 다른 종목보다 강했던 이유는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넥스틸은요, 국내에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도 공장이 있지만 바로 미국 내에도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납품을 할 때 관세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다. 다른 기업들보다 25% 저렴하게 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25% 관세가 때려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1년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미국에 팔 수 있는 게 260만 톤 쿼터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세가 시행되면요, 이 쿼터제가 없어집니다. 내가 팔고 싶은 만큼 팔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넥스틸이 미국에서 현지 공장에서 파는 그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한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넥스틸이 좀 강하게 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모멘텀은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3,000원이나 14,000원 부근에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슈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넥스틸처럼 이 종목도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튀었던 이유는요, 이 슈스틸도 미국 내 현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나 자, 직전 고점 나왔던 그 매물대에서 지금 때려 맞고 있죠. 자, 그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 한 5,500원대까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6,000원대 좀 있긴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멘텀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동양철관. 좀 이건 100원대 종목이라 여러분들 뭐 잡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아까 그 넥스틸이나 슈스틸처럼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아닌데요. 좀 특이한 그런 관관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스관 중에서 지금 가스관이 필요한 게 어디죠? 바로
알래스카죠. 알래스카는 영하 30도, 40도,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관광을 쓰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관광이 좀 필요한데요. 동양철강은 극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극저온 전용 가스관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많이 튀어오른 거고요. 자, 많이 튀어올랐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900원 언저리에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900원 밑에서는 한번 공략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저는 현재 자리라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자리도 지금 단단한 자리이기도 하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괜찮은 가격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광 관련주들은 이렇게 마무리 한 세 종목으로 묶겠고요. 자,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자, 이 기업은 화성 밸브란 종목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대한고래 때문에 한번 부각이 좀 됐었죠.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못 내려왔어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매물대 엄청납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 엄청 많죠. 그러면 아직 요 거래량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밑에서 좀 기다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10,000원 밑에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밸브 관련 종목이고요. 국내 최대, 국내에서 1등,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LNG 가스가 제대로 북격이 된다 그러면 밸브 쪽은 이 기업이 제일 먼저 인발부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기업은 국내 점유율이 좀 낮아요. 대신에 해외 점유율이 좋습니다. 특히 해외, 블룸 에너지 그리고 아람코, 애니 이런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밸브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이쪽에 인증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알래스카 LNG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국내보다 해외에 먼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강점이 있다. 근데 주가 바닥이죠. 역시나 대왕고래 때문에 주가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생소하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 현재짜리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네요. 자, 한 두 종목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특이한 걸 넣어놨죠. 여기 보면 최근에 워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늘렸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일본에 있는 상사주를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러냐면 자, 상사주가 요즘 왜 워렌 버핏이 들어가냐면 LNG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관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상사주들이 이런 보관 시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워렌 버핏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상사주에 지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사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선 이런 LNG 보관 관련 시설을 갖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5만 5천 원 부근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 좀 끝냈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좀 많이 모자르네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